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매일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장에서의 전략 세워볼 텐데요. 네, 정말 힘든 시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4가지 작전명 시크릿 오늘 어떤 주제로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한전 이야기,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0분기 만에 흑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적자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한국전력의 투자 포인트, 원전 모멘텀이 될지 실적이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식음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반기 내내 지금 라면 관련주들, 라면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반기도 더 좋게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심지어 현재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더 부각이 되기 마련입니다. 투자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세 번째로는 기대감에서 실망으로 반도체 그리고 의료 AI입니다. 한동안 계속 오르다가 지난주부터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3분기 호실적을 넘어서 4분기에도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모로우 스타워즈에서 수익률 대결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작전 짜러 가볼게요. 네,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작전, 확실한 4개의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엠비엔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정종택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하루도 시장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수와 상승 종목 그리고 수급부터 먼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코스피는 0.24% 하락해서 2,403포인트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1.89% 하락했습니다. 774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285개의 종목,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이 316개의 종목,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소폭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138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면에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매도 금지 이슈와 함께 일주일 전만 해도 엄청나게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진짜 기대가 됐었는데 가면 갈수록 시장이 어려워졌거든요. 지난주에 좀 마무리가 좀 기분 좋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가 돼서 월요일은 그래도 좀 우리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네. 오늘 시장 한 줄 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은 주식시장의 봄은 언제 오는가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공매도 발표 이후에 주가가 2차 전지 위주로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이 좋았었는데 갑자기 그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오늘까지 안 좋습니다. 2차 전지 거기다가 또 반도체까지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한미반도체의 장주 이후에 발표가 났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면서 원래 이제 안 좋을 거를 알고 있었는데 6조 정도 되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20억이라고 하니까 너무 그쵸. 실망하셔서 지금 오늘 급락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아마 이것도 아마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 그 주식시장에 빨리 봄이 와서 여러분들 계좌에도 빨갛게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댓글창에서도 사유님께서 전 세계 상승,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락했다라고 또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동택 네. 매니저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업종이 이제 실적 부진이 나오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많이 출회되는
날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컨센서스 조금이라도 하회를 한다고 하면 주가는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였던 하루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이미 낮아진 실적이지만 눈높이를 더 낮출 필요가 있고 객관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대감으로 올라간 섹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기술적으로 좀 바닥에 있고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트래킹하면서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내일 시장도 참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 짜봐야겠죠. 첫 번째 작전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과연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한국전력 아직 확인 요소 많아. 아직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요. 10분기 만에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아직은 모른다. 아직 여기는 확실하게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한 구간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한국전력이 오늘 그래도 호실적 오랜만에 흑자 전환한 소식을 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나왔는지 실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 4월 달부터죠.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올 3분기까지 금년에 전기 요금을 5차례 올렸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얼마 전에도 한국전력의 전기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2분기 때 반사익을 받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한전에서 쓰고 있는 가장 좋은 원재료들이 바로 이제 석탄이라든지 석유인데 원재료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사이익이 원래는 이제 1분기, 2분기 때 나와야 되는데 레그르 타임이라고 그러죠. 시차를 좀 두고 3분기 때 적용이 돼서 됐는데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오늘 보니까 11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조 한 9,666억 영업이익이 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자폭 축소하는 거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무려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거의 한 15조 3,800억 적자였는데 이번 3분기까지 지금 적자가 6조 4,500억으로 무려 한 6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인데 근데 약간 이제 아셔야 될 게 이런 시그널이 좋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체크할 사항들이 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반기 때, 네. 4분기 때 이제 원전이 지금 수주를 할 것인가 지금 계속 폴란드니 그 외의 국가들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좀 빨리 땡겨진다면 한국전력의 실질적인 1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흑자가 빨리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내년으로 더 하반기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자력이나 관련된 이슈들이 좀 빨리 부각이 돼서 예. 체결이 돼서 이에 대한 수익을 빨리 매출을 같이 합산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화면을 통해서도 한국전력이 얼마만큼이나 분기를 통해서 영업 적자를 축소해 왔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이제 과연 주가 상승도 동반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확인 요소들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확인 요소는 조선일 매니저님 방금 얘기해 주셨던 원전 모멘텀이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래 실적이 이렇게 좀 올라간다면 주가도 그래도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좀 지지부진한 주가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는 좀 씻지 않을까 싶은데 정종택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지금 확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외에 한국전력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따로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적자를 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업종에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또 에너지원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적자는 당연하게 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3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을 했지만 결국 여기서의 핵심은 지금 유가가 안정화되고 있고 판가 인상을 통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부분이 포인트일 텐데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 미래 성장성이 이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판가를 높여서 지금 수익성을 좀 확보했을 뿐인 거지 이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흑자가 이어질 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경영 효율이라든지 비용 관리를 통해서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힘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흑자가 이어져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좀 간단하게 좀 실적 예상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4분기에도 약간 적자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회성 모멘터라고 좀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년 컨센서스 물론 추정치긴 하지만 멀티플 한 18배 정도입니다. 네. 사실 이런 뭐 가치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멀티플이 상당히 좀 높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25년 여기서 보고 있는 지금 순이익의 2조 3천억 정도까지가 과연 숫자가 나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살짝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가를 올라가는 흐름들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는 종목이 맞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무거운 종목이니까 사실 맞아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도 있고 아직 원달러 환율도 당초 전망보다 굉장히 높게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관련 종목은 조금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항상 본업으로 돈 잘 버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그럼요. 드렸었는데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가격을 인상을 통한 거지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잘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원전에 대한 지금 모멘텀들 그리고 이제 방산 쪽 이런 원전 쪽 보면 대부분 MOU거든요. 근데 네. MOU 체결이라는 건 사실 구속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이제 계약들이 체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접근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조선희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시점에서 한국전력 매니저님이라면 포트에 영입할 것 같으세요? 저는 포트에 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하고 이팔 전쟁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긴 한데 네. 국제유가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70달러, 8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80달러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기름을 쓰는 그러니까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보다는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동이나 오일 머니들의 오일을 생산하는 국가들에게 오히려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거는 환율입니다. 왜냐하면 수입 원자재들이 다 이제 환율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원래 보통 보면 한 1,300원 미만으로 계산을 해서 흑자를 턴 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한 1,200 내지 1,250원 정도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도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 오늘 원화가 달러 대비 1,325원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적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1,250원 정도 밑으로 정도 환율이 안정적으로 떨어져야 이게 기본적으로 원가 대비 굉장히 이제 왜냐하면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요. 원재료들을. 그래서 이에 대한 수익을 반사익을 받을 거니까 환율이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작년에도 원래 이 종목을 원래 우리 금요일에 말씀 몇 번 했잖아요. 그죠? 네. 금요일날 스페셜 시간에 근데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격보다 더 싸요, 지금이. 그래서 이제 저라면 만약에 이제 한 2, 3년 이상 갖고 갈 생각이라면 한전 지금 가격 17,000원 밑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17,000원 밑으로는 좀 2, 3년 보유하는 거는 좀 좋다고 네. 본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 식음료 호실적과 바닥을 보자라고 줬습니다. 어느 정도 좀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 코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을 때 그래도 식품 가격주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었잖아요. 그럼 경기 방어주로서 매력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별 5개 중에서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정족택 매니저님. 우선은 이제 업종 내에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매력도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많이 해온 상태고 지금 더 롱거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거라고 좀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이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단어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 경기 침체라는 건 기업들이 돈을 못 벌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쓰는 이제 소비들 먹는 거 식음료 줄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상대적으로 내수주들이 좀 강한 그림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앞에 보이는 제가 네이버 밴드에 올리는 좀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또 보게 되면은 우선은 관세청에서 보여준 월별 라면 수출 데이터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증가율도 조금씩 완만하게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라면 기업들 좋다라는 부분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 있게 봐야 되는 건 이제 수출을 많이 하게 된다면 지금 환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까지 같이 챙겨갈 수 있다는 업종이라고 보셔야 되시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국, 일본, 한국, 미국의 인당 라면 소비 금액입니다. 근데 가파르게 올라가는 요 회색선이 한국인데 우리나라 이제 라면 판매하는 기업들이 판가를 인상을 했었죠. 물론 이제 너무 좀
빨리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인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판가 인상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또 수익성도 가져갈 수도 있고 원자재 가격은 높아졌지만 그 이상으로 판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좀 회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북미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라면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농심이라는 기업이 어떤 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보다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또 확인 가능하시고요. 요건 이제 삼양식품에 대한 수출 비중인데요. 2019년에 수출 비중이 내수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야. 그리고 지금은 압도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로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좀 시각을 바꿔야 되고요. 내수 시장이 또 그렇게 나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수 시장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판가 인상을 통해서도 수익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단단하다. 대신 이제 삼양식품과 농심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눌렀을 때 좀 접근을 하신다든지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하이트 진로 좀 보고 있는데 하이트 진로도 좀 간단히 얘기 드릴까요? 예. 예, 하이트 진로도 보게 되면 이 주전 가격이 전체적으로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22%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주전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소주 가격을 계속적으로 인상시켰고 네. 이 인상을 통해서 지금 추정치에 대한 회사의 수익성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트 진로가 사실 하반기에 시장에서 바라봤던 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봤습니다. 맞아요. 컨센은 하회할 거라는 그런 추정치도 굉장히 많은데 하이트 진로가 이제 광고 선점이라든지 판가 관리를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 끝나자마자 나온 리포트를 보면 내년도 좋을 거다라는 리포트가 좀 나왔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도 바닥에 있고 숫자도 이번에 좀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기업으로 저는 우선 하이트 진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쭉 이야기를 브리핑 해주시면서 그래도 하이트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작전명이 네. 아무래도 실적도 좋고 바닥을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 같은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는 하이트 진로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딱 캐치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 입장에서는 지금 식음료 섹터 내에서는 어디가 가장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전 라면주가 그래도 계속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농심, 삼양라면은 지금 너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오뚜기가 좀 차선책이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뚜기도 괜찮은데 방금 얘기하셨던 그 하이트 진로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주가는 지금 바닥이고 원래 작년 2월에 소주 가격을 한번 인상하고 올해도 지금 주정을 소주하고 맥주가 다 인상이 되면서 두 번 인상이 올라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중에 저도 요즘은 이제 술을 안 하고 있다가 가끔 이제 몸이 있어서 한잔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소주 왜요? 가격이 막 6,000원, 7,000원 하더라고요. 네. 매장에서? 매장에서. 오. 그래서 와 거의 10,000원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비싼데 고급 소주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소맥 먹으면 14,000원이에요. 맞아요. 소맥 먹으면 14,000원이에요. 예전에는 소맥을 드시면 10,000원도 안 됐거든요. 네. 그죠? 근데 요즘 또 이제 그 남자분뿐만이 아니고 여자분들도 굉장히 소맥을 좋아하시던데 그래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그래서 사실 이제 소주하고 맥주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작년 매출이 1조 원이 넘었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소주 맥주가 인상을 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많이 드셨기 때문에 원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또 시름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그쵸. 많이 모여서 이제 한 잔씩 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소주 가격, 맥주 가격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바로 하이트 진로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개 관심 있는 종목이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 여러분 잘 아시는 처음처럼 그쵸. 그리고 클라우드. 맥주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을까요? 클라우드가 있죠. 아, 잘하시네요. 네. 우리 앵커님도 소맥을 좋아하시나 보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상 보더라도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지금 PBR 같은 게 0.9밖에 안 되고요. 뭐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사실 뭐 금년에 지금 한 1, 4분기도 지금 11, 12월 달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두 개의 기업들이 매출이 충분히 1조 원이 또 넘어가는 그런 아주 대단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소주 맥주 상에서만 그렇게 되니까 거의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이 2조 2천억이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네.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도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와 롯데칠성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보면 뭐 가격 일단은 가격이 올라도 소주값, 맥주 가격이 올라도 아무래도 수요는 변치 않을 것이다. 그렇죠. 마실 사람은 마십니다. 민선 아나운서도 가격 아무리 올라도 평소 주량처럼 마실 거죠? 저는 라면을 먹는데 술을 안 마셔가지고 잘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본 건 뭐죠, 그러면? 많이 관찰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술보다는 빼빼로
빼빼로 이번에 빼빼로데이를 빼빼로데이 봤는데 때. 예. 실제로 야, 여기서 빼빼로데이- 빼빼로로 넘겨요, 그냥?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빼빼로데이 때 실제로 빼빼로가 소비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모르시는 게 빼빼로 못 받아서 그래요. 빼빼로데이 때 네. 빼빼로 안 받으셨나 못 보다. 네. 받아서 그렇습니다.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를 안 주고요. 네. 경기가 안 좋다고 소주하고 소맥을 말아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빼빼로 값을 줄이고 소맥을 그렇죠. 말아 드셨구나.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소주 맥주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빼빼로 소비가 감소했다고 하길래 좀 식음료도 죽을 때가 된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식음료 작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 두 분 모두 일단 하이트 진로를 모아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이트 네. 진로에 대한 주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작전 짜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의료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기 급락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의료 AI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어닝 쇼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섹터 모두 공통점은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실적 나오니까 삐끄덕하고 있는 흐름인 겁니다. 자, 정종택 매니저님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기회입니까?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선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도 일본밴드에 올린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우선 미국에 있는 기업 하나 보겠고요. 네. 그리고 대만 기업들을 보면서 좀 흐름을 볼 텐데 우선 이제 온토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에 좀 강한 기업이고 HBM 이런 부분들에도 비중이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근데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이 회사가 5% 정도 급락을 했는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 회사가 1,300억 규모에 대한 추가 수주 코멘트 발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게 이제 결국에는 실적에 반영될 거라는 부분들까지 좀 주가에 반영되면서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또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결국 또 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대만 쪽 좀 반도체 테크 기업들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8월, 9월, 10월 이때가 딱 3분기고요. 3분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대부분 미스가 많이 났습니다. 컨센을 대부분 하회했고요. 근데 TSMC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미디어텍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스마트폰 AP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 보게 되면 8월, 9월 10월 추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TSMC 주가 흐름 좀 강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이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고 지금 눌러준다고 했을 땐 4분기에 대한 실적들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쪽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 제가 이제 수주 관련된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 9월에 400억 규모 그리고 10월에 600억 정도에 대한 장비 수주 공급을 했는데요. 네. 제가 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공급 계약이 내년 4월 21일에 끝나더라고요. 그럼 월 평균 한 300억 정도 매출액을 인식을 할 텐데 본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요 HBM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부터 인식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실적 성장 폭이 크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게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밀린다는 거는 기대감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렀고요. 눌리는 자리들에서 바닥을 다지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종택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고 내년에 무조건 좋아질 거니까 단기 급락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조선희 매니저님은 어떤 생각일지도 궁금합니다. 뭐 다양한 지금 뷰들이 나오고 있어요. 고객사가 더 확보가 된다면은 내년에 뭐 HBM,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ISC, 한미반도체 오늘 실적 안 좋아서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근데 뭐 신규 반도체 ETF가 얼마 전에 출시해서 여기에 조금 수급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너무 고퍼다, 포가 너무 높다라고 해서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가지신 분들 좀 있거든요. 매니저님 좀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지금? 저는 이제 고퍼라기보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번 금년 매출 같은 경우에 일정 잡혀 있기 때문에 금년 매출 대비 너무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라고 그래서 고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내년 보면 지금 HBM3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HBM3E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 때부터 상용화 돼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보다 금년보다 아마 거의 2배 가까이 아마 매출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뜻은 지금 고퍼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한미반도체 ISC 같은 기업들이 내년에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잡힌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숫자상으로도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퍼라고 그러는데 그 숫자를 뛰어넘어 버리면 그리고 금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올라간다면 고퍼가 아니게 되는 거죠. 거의 한 지금보다 한 50% 가까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참고해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고퍼지만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HBM3와 HBM 관련해서 2까지 5세대 반도체가 넘어가면서 이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상용화 시점부터가 이제 폭발적인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히려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나 ISG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 여러분은 분할 매수하셔서 저가 매수에서 기회를 삼으세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엔비디아가 벌써 이제 2, 4분기 때에 발표한 내용이 3, 4분기 때 딱 들어오면서 1년 동안 매출 올릴 걸 다 올렸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2, 4분기 때 이미 다 1년 동안 올릴 매출 다 끝내버린 겁니다. 네.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 단계에서 그죠? 그 메모리 반도체나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다 계약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 3분기 내에 1년치 거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잡힐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지금보다 더 폭발적인 매출과 영업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보는 종목은 한 2종목이 더 있어요. 반도체 내에서. 네, 반도체 어떤 내에서. 종목이죠? 지금 이제 실적이 좋고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이 합니다. 차트상으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두산 테스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 외에 팹리스 업체들 고객사가 상당히 많이 포트폴리오를 갖춰 있는 상태에다가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SOC라고 그래갖고 시스템 온 칩에 또 탁월한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국내에서는 유일무이입니다. 비메모리의 웨이퍼 테스트에서는 이 회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도 전 세계에서 이제 탑 안에 들어가는 회사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개는 바로 이제 솔브린 홀딩스인데 솔브린 홀딩스 같은 경우는 LCD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액을 만드는데 그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왜냐하면 나중에 설비 시스템이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 이 시스템이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매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도 이 두 개 종목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 반도체 섹터 내에서 두산테스나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를 네. 주목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저도 사실 반도체 내년에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될 것 같다 하는 업종이 딱 하나가 반도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 실적 매출 인식이 3분기에는 다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실적이 쇼크로 나와도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고, 또 이번 주 에이펙 중국하고 미국하고 화해 모드 그렇죠. 들어갔잖아요, 지금. 가끔 이제 우리 만나가 얘기할 때 다른 얘기하면 눈이 흐리망탕하다가 반도체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네요. 그러니까요. 네, 정종택 매니저님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오늘 이제 하나 공시가 있었던 기업이 있었는데 어디죠? 이제 레퍼런스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오늘 이 회사도 HBM 향 제조 장비 삼성전자 향 좀 공시가 있었고요. 예스티라는 기업입니다. 예. 근데 예스티라는 기업의 좀 아무래도 성장 섹터 쪽에 대해서는 수익성 좀 안 좋은 거 알았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한 추이가 좀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매출액이 이번 1분기 바닥을 찍고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또 HBM향 레퍼런스 있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고객사 확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 기술력도 받쳐줘야 될 텐데 예. 이런 부분들의 공신화나 레퍼런스가 되면서 또 주가의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ST 그리고 원익 IPS,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이 순으로 좋다라고 봐도 될까요, 정종태 매니저님?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봤고 이어서 의료 AI 이야기 한번 해봐야겠죠, 민수 아나운서? 그렇죠. 의료 AI 지금 또 시간 외에 루닉 관련해서 3분기 120억 영업 손실 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네. 때문에 시간 외에서도 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또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네, JLK도 지금 악재.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의료 AI 3대장이 있잖아요. 뷰노까지 합해서. 근데 뷰노는 여기서 좀 같이 떨어진 것 같고, JLK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 루닛은 실적 악화, JLK는 일단 아무래도 경영진 쪽에서의 실수 같이 있어가지고 오늘 둘이 같이 엄청 빠졌습니다. 근데 네. 이걸 아까 우리 봤던 반도체랑 궤를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실적이 안 받쳐준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매니저님 두 분 다 아까 반도체는 내년에 긍정적으로 보신다, 무조건 저점에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의료 AI도 같은 건가요? 먼저 정종태 매니저님.
네, 우선 룬이 조금 전에 말씀 주셔가지고 좀 자료 준비 좀 해봤습니다. 네. 보게 되면 성장 스토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트래킹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 증감률이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100% 가까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 해외 비중도 높고 이런 루닛이라는 기업의 어떤 레퍼런스와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우선 사실 수익성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성장 산업군에 있고 그리고 대규모 좀 투자도 단행돼야 되고 그러면 또 아무래도 이제 CB 발행할 수도 있고 뭐 할 텐데 그런 건 어느 정도 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영역에 있는 또 산업군이 성장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그 기대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걸 판단이 됐기 때문에 좀 가시적인 좀 숫자들을 좀 보여주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좀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나이백이라는 좀 기업도 있는데 나이백. 예, 이 기업도 보게 되면 작년 연간 매출액이 216억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129억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제약사랑 좀 이번에 좀 기술 이중 관련된 좀 체결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돈을 번다 3, 4분기에 올해 만약에 하반기 숫자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났다가 눌러준 자리에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백과 루닛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의료 AI 종목 지금 뭐 보는 게 좋을까요? 의료의 쪽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보험 수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JLK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더블 이상 나고 난 다음에 좀 이익이 안 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가지고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보시고요. 네. 저는 이제 피부 미용 쪽 좀 관련해가지고 원택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이 수술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레이저 수술기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피코원 같은 경우는 미국의 FDA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피코케어 마자스타까지 지금 해서 2022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의 CE부터 시작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인데요. 원택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큰 폭의 매출 성장과 함께 기대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EPS도 그렇고 ROE도 그렇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택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 AI 말고 의료 섹터 내에서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원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작전명 3분기 좋은 실적, 4분기도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조선일 매니저님. 네. 쫙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 제가 갖고 나온 주제가 원래 이제 3분기 실적도 좋은데 4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면서 목표가까지 상향되어 있는 종목을 제가 한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한 30개 종목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괜찮은 종목들이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시작해서 한 30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은 이제 목표가 상향한 종목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실적이 3분기도 좋은데 4분기 좋은 종목 한 4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종목이요? 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나요, 이 회사가. 3분기 때 원래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K9, 천무 다 이게 전쟁에 쓰는 그죠? 예, 그런 무기들인데 납품을 4천억 이상 하면서 원래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더블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K9이 폴란드하고 호주 납품을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천무 같은 경우에도 국내배로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데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거기다가 3분기 실적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4% 늘었거든요. 그리고 예상 매출도 17% 늘었는데 앞으로 4분기 영업이익도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43% 이상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4분기 매출은 430%, 영업이익은 한 43% 늘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LNG선부터 해서 특히 얼마 전에 있었죠. 드릴십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를 받았었는데 고소를 당했는데 그게 잘 풀렸어요. 증제 승소를 해가지고 1,570억을 받았고 상선 예정가가 감소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189억 정도 그리고 연결 자회사의 수익이 100억 정도 늘어나면서 굉장히 늘어났는데 수주 잔고도 저가는 별로 없어요. 한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한 82% 되는 게 다 고가 배만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대비 95% 늘었는데 앞으로 4분기에 매출 확인해 보니까 영업이익도 한 57% 그리고 흑자는 계속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우리 정 매니저님 말씀하신 삼성중공업도 좋습니다. 네. 매출액이 45% 전년 3분기 때 늘면서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4분기 때 보니까 38% 전년보다 원래 4분기가 저는 작년에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흑자까지 전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화장품 회사인데 색조 화장이 많이 늘면서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 중국에서도 지금 매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한 367%, 그다음에 매출이 그렇고요. 영업이익이 한 2.5% 늘어나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튜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TV로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사진도 찍고 캡처도 하시고 많이 퍼뜨려 주세요. 네, 다음 정동택 매니저님은 또 어떤 종목 주실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좀 두 종목 좀 간단하게 빨리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이미 3분기 누적으로 벌었던 기업입니다. 예. 오늘 뭐 반도체 주들이 좀 흐름은 나빴는데 중요한 자리들을 좀 다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차트 한번 좀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네. 요런 자리들 보게 되면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저항대 매물도 좀 돌파하는 자리고 어떻게 보면 이 상단과 하단 박스권 중심값에서 잘 유지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결과치가 이미 잘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정답지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한솔테크닉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GS 글로벌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3분기 누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633억 정도 거뒀고, 그리고 이제 작년 기준보다 지금 상당 부분 3분기 누적을 보였고요. 3분기에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좀 넘게 나왔는데 그런 실적이 4분기에도 나와준다고 했을 땐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될 수 있는 기업이고 차트 화면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딱 바닥을 또 두 번 테스트하면서 오늘 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거래량도 좀 많이 실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씩 또 다시 한번 눌러줄 때마다 모아간다고 했을 때는 4분기 실적에 기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충분히 좀 한 2,75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작전명 시크릿 통해서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 4가지 짜봤습니다. 자, 이제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 통해서 수익률 대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MBN골드 5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요. 또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순저가, 익저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이 무려 수익률 20%를 보여주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에는 네. 금요일에 두 종목 가지고 오셨죠. 김병진 매니저가 2.49% 수익률 보여주면서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정동택 매니저 자리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를 1위로 굳건히 올려준 종목이 바로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가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1대1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초가에 23,300원을 주가가 찍었는데요. 한교수 매니저의 목표가가 23,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목표가를 모두 도달했고 17.95%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2위 김병진 매니저 LX세미콘 5% 가까운 수익. 3위도 한교수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2.97%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변동사항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 매니저의 네오위즈 오늘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시킨다고 했고요. 또 한규수 매니저의 칩스미디어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포트에서 수익률 챙겨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매니저들 조선일 매니저 정종택 매니저의 포트 리뷰 한 종목씩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에코프로 BM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아픈 손가락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이제 공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상한가 간 다음에 추천을 드려서 조금 많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 평평한 운동장이 아닙니다. 시장 조성자와 함께 유동성 공급자들은 아직도 공매도를 하고 있죠. 그게 조만간 이제 못하게 막아집니다. 거기다가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에도 10억에서 원래 월초 같은 경우 100억까지 얘기 나왔다가 지금 20억 내지 50억 정도로 상향 조정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사실 오늘 여러분 아실 거예요.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코스피, 코스닥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한미반도체가 또 ISC도 그렇고요. 반도체가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가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 불이 들어오려면 이 두 개의 업종이 가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리뷰 들어봤고요. 이어서 정종태 매니저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저는 슈어소프트테크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10월 30일 날 바닥을 찍고 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 윗대 좀 매물대가 있습니다. 요 매물대만 좀 넘어가면 좋은 주가 움직임이 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한 4에서 5거래일 정도 좀 지나고 나서 중요한 가격대를 좀 지지받고 나서는 좀 기간 조정을 끝내고 주가도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슈어소프테크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선임 매니저님 내일 공략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내일 가지고 나온 종목은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이전에 이름이 현대상사였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4개월 동안 3분기하고 4분기 실적을 계속 제가 모니터링 했다고 그랬죠. 그중에 가장 높이 목표 주가를 높인 그런 종목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3개 이상의 그 증권사에서 24,000원 정도 평균 단가를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29,750원으로 무려 한 24%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오늘 가격이 좀 열받았나 봐요. 이 회사 주가가 보니까. 왜냐하면 18180입니다. 네. 엄청나게 실적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못 알고 있어서 이 회사가 열받은 것 같아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종가 대비 무려 63% 이상 올라가야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사이다 보니까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안 파는 게 없습니다. 기계부터 많은 심지어 이제 석유화학 분야까지 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실적 좋은 거 아시죠?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석유화학 분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안 좋았다가 상용 에너지 부분이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서 영업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고요. PBR 같은 경우도 지금 0.6밖에 안 됩니다. 거의 한 40% 이상 PBR만으로도 올라가야 되고요. EPS가 무려 저작년 대비 작년에 100% 이상, 108% 이상 올라갔고 ROE도 무려 19%가 넘어갑니다. 이런 기업 몇 개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가를 제가 갖고 나올 때 보통 이제 좀 올라간 종목들 갖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완전 바닥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난 금년 8월 1일 26,950원 찍고 떨어졌는데 내일 매수 가격은 180원 더 싸게 18,000원에 매수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21,000원, 손절 라인은 1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의 현대코퍼레이션 매수가 18,000원,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6,500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정종택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종목은 지어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좀 IT 테크 기업이긴 한데 사실 이제 이 회사 가지고 있는 본업 플러스 알파로 관심 가져가야 되는 기업이 오아시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기억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을 하려다가 상장 철회를 한 기업이기도 하고 주가가 어떻게 보면 2021년 8월 달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분기 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분기에서는 8억, 2분기에서는 30억, 그리고 이번엔 64억으로 어떻게 보면 한 해치의 실적을 이미 거뒀고요. 주가는 너무 좀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접근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가격 전략도 함께 얘기해 주시죠. 네,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는 6,680원이고요. 목표가는 8,15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어소프트 목표가 8,150원, 손절가 6,000원입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먼저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여러분 조선일 하고 검색하시면 아까 원래 첫 번째 타이틀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증권사 4개월 동안 3분기보다 4분기 더 목표 실적을 높인
기업들 대학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빨리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외에도 많은 정보 올려놨습니다. 아침 6시 반부터 많은 정보 올려드리고 있고요. 하루에는 보통 이제 한두 개 정도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트레이딩 사이트를 연결해 드리니까 가서 같이 트레이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공개 방송 장 끝나고 바로 3시 반부터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추천한 종목을 지금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 못 드렸는데 네. 추천 종목을 분석도 해드리고 하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금요일 날 것도 보시고요. 내일 모레 수요일 날 3시 30분도 꼭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과 관련된 리뷰 그리고 또 4분기에 실적이 좋은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조선일 매니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네이버 밴드에서 정종택 검색하셔서 이제 밴드 가입해 주시면 되시고요. 방송 자료 뿐만이 아니라 시장 자료라든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좀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계속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밴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 이제 10시 4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위치가 낮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도 그리고 목표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잠시 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 스타워즈 투나잇 방송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정종택 매니저의 무료 방송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더 나눠보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 얻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무료 방송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내내 소개를 해드렸던 이벤트, 바로 저희 스타워즈 채널에 들어와서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이 5분을 저희가 치킨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당첨자 발표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워렌 버핏 님입니다. 자, 힘든 주식시장 인민소 강성호 아나운서님이 이하 이 제작진 또 좋은 투자 가이드를 제공해 주시는 매니저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스타워즈, 스타워즈 우주까지 흥하라 아자아자 이렇게 얘기를 파이팅 넘치게 해주셔가지고 워렌 버핏님께 또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당첨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송이송송님입니다. 새로운 개편도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힘들었던 하락장을 지나 이제는 산타랠리 기대하면서 스타워즈 투나잇과 올해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모두 좋은 정보와 종목들로 성투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이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축하합니다. 여기저기 헤매이다 정착한 방송.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거. 저녁이면 졸음을 참고 TV와 유튜브를 켜고 매일매일 시청 중입니다. 쫄쫄 굶고 있는 주린이에게 수익을 주는 길잡이 방송이 되어주세요. 민소 아나운서, 성호 아나운서님 사랑합니다. 저희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치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당첨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미원님입니다. 믿고 보는 스타워즈 투나잇 주린이들의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장이 무너져도 스타워즈 투나잇 방송 듣고 있으면 마음이 위안이 되고 두렵지 않습니다. 스타워즈 영원하라 라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본 충실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장 끝나고 리뷰와 이슈 체크하는 작전명 시크릿과 내일장 종목 소개해주는 투마로우 스타워즈, 이 두 마리 토끼만 잡으면 동시간대 증권방송 모두 다 드는 효과 이상입니다. 스타워즈 흥해라 팩트입니다. 그렇죠? 야! 네, 기본 충신의 말이 다 맞습니다. 자, 이 5분, 저희 이제 10시 40분에 02-2000에 485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치킨 쿠폰 5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전화 연결됐을 때 저희가 본인 확인 그리고 계정 확인한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